1970년대 미국은 차기 주력전차 M1을 개발 중이었고 독일 또한 레오파드2의 개발을 앞두고 있었다. 북한 역시 전차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어 115mm 활광포를 갖춘 2세대 주력전차 T-62를 배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도기적 전차였던 90mm포의 M47 전차와 미 육군의 제1세대 주력 전차였던 M48 전차가 고작이었다. 당연히 최신형 전차 개발이 절실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전차를 개발하거나 생산해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신형 주력 전차들은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돼서 독자 개발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1974년에) 시작된 M48 전차 개조 사업. 그때서야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전차를 뜯어보고 만져보게 된다. 기술 자료에서부터 기술진까지 모두 타국의 도움을 받았어야 시작할 수 있었던 전차 사업. 그로부터 40년 후 세계 수준의 차세대 전차 K2를 개발해낸 대한민국. 그 놀라운 전차 개발사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차 K1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조남태 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남태입니다. 현대전공에서 근무하시면서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한영철 부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8년간 근무하시고 한국형 전차 개발에 참여해 오신 신용재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 사업단장과 K2 흑표 개발단장 등을 역임하신 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의 김의한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의한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로 이제 전차 개발에 관해서 이제 5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전차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던 우리나라가 1978년 8월 미국과 MOU 체결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MOU 체결에 따라 크라이슬러사가 선행 시제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 선행 시제품은 미국에서 제작한 만큼 이제 이 시험 평가도 미국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전차 시험장 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크다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어디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공식화돼서 이제 시험이 진행된 것이 그 APG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가면은 에버딘 프로빙 그라운드 그러는데 그 시험 시설은 글쎄요.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규모를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크다 이제 숫자로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네요. 큰 도시나 예. 예. 그 크기가 제1차 세계대전 때 1914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서울시 크기만 합니다. 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점령하듯이 하는데 중간중간 비상도로 같은 걸 닦아놔요.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밀림이라 들어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밀리면 이렇게 보면 울창하고 이러니까 못 나온 거라.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통신이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 또 희생당한 사람, 그 위령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서울시만 이렇게 해놓고 100년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5%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예, 시험 평가장 규모가 이제 서울시만큼이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란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 뭐라 그럴까요? 땅의 크기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상 장비에 대한 모든 시험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동에 관한 것, 사격에 관한 것, 방탄시험에 관한 것,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육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시험장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그 시험평가 사령부가 있는데 사령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험장이 돼요. 국가기관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공식적인 시험을 하는 그런 시험 장소가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시험장이 그때 없는 상태죠. 전혀 없는 상태니까 미국의 시험장을 통해서 시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또 기술적인 의미로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은 시험 평가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은 그냥 쉽게 판단이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십니까? 그럼 어디서 평가하십니까? 어떤 장비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게 되면 적합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구나. 아니면 이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진실되지 못하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새로운 전차를 원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 평가가 또 내용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시험 평가의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계약에 의해서 만든 시제 제작이 2대가 있었습니다. 2가지가. 우리는 이제 그거를 PV1 비클, PV2 비클 그러는데 목적이 뭐냐면 시험을 전차를 다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하게 되면은 시험의 항목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고장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를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는 PV1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전차가 주행하는 것, 즉 기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탑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게는 맞추되 그 안에 뭐 이렇게 특수 고가 장비 이런 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매스 프로퍼티만 맞춰놓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PV2는 그러한 전차 위에다가 포탑을 위주로 시험하는 거를 다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포탑이 온전한 포탑이 들어가서 주로 뭐에 사용되냐면 이제 사격을 해갖고 정확하게 만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차의 3가지 특성 중에서 기동 시험은 되고 그다음에 사격, 화력에 대한 시험도 되는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남은 게 이제 생존성. 이게 이제 대표가 되는 이제 방어력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어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전차를 다 집어넣고 이렇게 탄으로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별도로 그 시편을 만듭니다. 각 전차 부위별로 특정 위치를 모사를 해서 그 똑같은 이제 그 안에 충진물이가 다 동일해요. 그걸 만들어 시험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패스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뭘 만드냐면 전차 구조물 전체를 만들어요. 포탑도 만들고 차체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용어로 이제 ballistic, hull and turre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ballistic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방탄에 대한 그런 뜻이란 뜻이고요. 터렛하고 이 hull이라는 것은 차체인데요.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요구된 조건에 따라서 실제 탄을 발사해서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가지가 시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3가지 시험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요. 근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자동차라고 생각하죠. 자동차, 기차, 뭐 비행기 다 똑같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설계했던 대로 고장 없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설계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겠죠. 그러나 설계가 뭐 잘못됐다든가 분석이 잘못됐다든가 하면은 거기 반드시 오류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이제 그거를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온갖 테스트를 다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함을 빨리 찾아내는 일, 그리고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시제를 하는 목적. 저희 그 PV1, PV2도 미국이 설계를 해서 미국이 다 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 평가에 들어가고 한국은 이제 위트니스를 시험 평가에 대한 그런 입장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거기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회에 저희가 그 MOU관과 연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K1 전차의 많은 구성품 중에 중요 부분들이 그 M1 전차와 M60 전차로부터 나온 부품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제품을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품들이 프로분된 시스템들의 부품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K1이라는 새로운 형태에다 집어넣고서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품에서 생기는 문제, 그것을 인테그레이션에서 생기는 문제, 그 조합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PV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전차는 그 이 야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60%, 그러니까 한 30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쓴 그 첫 번째 엔진, 선정해서 쓴 엔진이 이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 그 다음에 힘만 딸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엔진실에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엔진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교체해서 다른 엔진을 쓰게 됩니다만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V2에서 한 그 사격 통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뭐 개략적으로는 대충 뭐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 많은 이제 자잘한 이제 그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전자 광학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격을 이렇게 하는 조준을 하고 하거든요. 그럼 조준경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한 위치를 딱 있고 움직이질 말아야 돼요. 일단 해놓으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안에 많은 전자장비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서로 이렇게 간섭을 주고 해가지고 가만 놔둬도 움직여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이 라디오를 켜게 되면 이 무선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무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엉뚱한 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 그 다음에 그 EMC 또 일렉트로마그네틱 컴패티빌리티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 전자파 간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벌라스틱 허렌 터렛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설계된 중에서 일부는 이제 다 컨펌이 됐습니다만은 몇 군데에서는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목표로 했던 성능에서 좀 미달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제 평가의 결과로서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뭐 등등 하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시험 평가를 거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질 텐데요. 단장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발견된 문제점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성능 어떤 미달 문제, 다양한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전차 개발에 약이 됐겠죠? K1 당시에 저희 나라에 그 시험장이 없어서 저 한 부사장님 회사 내에 트랙을 만들고 시험 장비를 사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도 어렵고, 국가 시험장을 있어야 되겠다. 창원에다가 지금 그 전차 만드는 건너편에 해병대 상남 사격장을 해병대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능 시험장, 최소한도 도하, 교량 전차에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계곡이 있는 그러한 자연 환경을 다 살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판 60% 경사각으로 올라가고 야지 주행로를 프로파일 도로라고 그럽니다. 이게 전문 용어라 이게 안 되는데, 야지 이렇게 생긴 도로를 임의로 만들고, 자갈길, 콘크리트 벨젠 브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 자갈길을 일부러 만듭니다. 그러한 시험장을 저희가 가졌는데 국제규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험장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국방연구개발에 있어서 즉 T&E, Test and Evaluation, 시험 평가 기술은 국제규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든지 태평양 사령부의 미군 장비를 저희가 시험 평가해 줍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선행 CJ 때 한국에 들어온 전차는 크라이슬러사가 한국이 요청한 개념 전차에 대한 CJ를 자기들이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붙여서, 당신들이 1978년인가 그래서 그 발주한 전차는 요렇게 당신들한테 내가 제시한 모형대로 계약을 해서 만들어서 시험을 다 해서
이런 성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발주한 한국 정부는 검사해서 잔금을 다오. 잔금.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잔금이. 제품 받고 시험평가에서 오케이해야 잔금을 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상거래 차원에서 잔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PV1, PV2 시제를 한국에 제시를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은 그때의 저희 심정은 시험장도 없죠. 시험 장비도 없죠. 전국 방방곡곡에 유사한 시험장을 찾아다니면서 사격도 해야 되고 주행시험도 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환경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험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납품한 미국 업체는 돈 달라고 보채고 시험평가는 할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규격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이 규격대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나 가지고 있는 모든 국내의 시험평가 능력을 동원해서 뭐 표준연구소, 키스트, 다 대학 전부 다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어요. 업체, 국방과학연구소, 품질 그때는 품관소, 군 이렇게 해서 시험평가를 했는데 시험평가 하다가 한 2,400km 정도 주행하려고 그러는데 엔진 불이 나가지고 스톱됐어요. 그리고 사격하려고 겨울철 사격해야 되겠는데 이 라인 오브 사이트 즉 사선이 뿌옇게 돼가지고 안돼 빵 하고 포한발 쏘니까 흔들려가지고 분당 9발 10발을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선이 조준선이 흔들려가지고 조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음에 전차장은 360도 매미눈처럼 360도를 관찰하게 되어 있는데 사각이 나오고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애 전차야. 이게 새로운 전차가 이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시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즉 사용자가 내가 요구한 전차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시험을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숫자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개발자한테. 그러한 작업을 다 해가지고 뒤에 선행 시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엔진 트랜스미션 사격 통제 장치에 장갑한 탱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위 심장서부터 눈, 머리까지 전부 다 교체하는 큰 작업이 실용 시제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험 평가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나눠서 합니다. 그걸 끝난 다음에는 보완을 했죠. 저희가 크라이슬러하고 협의를 하고 그때 한 사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군에 주면 군에서는 전술 운용 시험을 합니다. 작전 지형, 작전 지형에 마구 주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겨울철 눈, 비 오는데 모래길, 자갈, 진흙길 뭐 엄청난 군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계절 시험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년. 이 시험 평가 기간은 운용 시험에서 무조건 1년. 개발자가 하는 기술 인증, 기술 확인 시험은 빨라야 7, 8개월? 7, 8개월에 거의 안 될 거예요. 개발 기간 동안에 부품별로 했기 때문에 단축은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군과 시험평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군과 합동으로 하는 시험 계획을 짜가지고 반드시 그거는 장관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 장관 승인을 맡아가지고 군과 업체, 국방과학연구소, 품관소 이 4개 기관이 객관성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공동시험을 해서 시험평가 기간을 줄여도 18개월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선행시제, 실용시제 한다라고 그러면 36개월이죠. 18개월씩만 해도 36개월? 그럼 3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제품은 이 독자 무기 체계 개발을 해서 시험 평가를 해서 그러고도 오케이가 안 나면은 또 보완이 또 들어가고 재시험 평가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 평가는 연구 개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
보다는 이것을 개발한, 기술 개발하고 생산한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 로템, 주계약업체와 거기에 납품한 협력업체들은 그 시험평가 기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시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그때 배짱 마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 여기에서 사업 성패가 결정이 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또 과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잘 봤습니다. 한영철 부사장님, 그러니까 실용 시제와 초도 생산을 앞두고 우리 기술진이요, 미국 이제 디트로이트로 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술진들이 그 미국 연수를 가게 됐습니까? 네,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국방부하고 미 크라이슬러하고 계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대 쪽에서는 그 국방부 요청도 있고 또 현대가 앞으로 생산 개발 생산해야 될 그 실용 시제를 위해서 인원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정부 비용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현대가 선투자를 해서 선행시제 개발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시험평가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해서 설계 및 생산 또 생산 공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 자료 이러한 습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민간 기업에서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신용재 연구님도 함께 이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 외국 출장인 만큼 이렇게 또 넉넉하게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느 분야 임무 이렇게 맡고 가니 가서 아는 거는 개조 사업 했을 때 그 미국에 이미 확보된 기술 이런 정도만 아는데 이건 완전히 신형 전차를 이제 새로 설계를 하면서 설계 원리를 배우러 갔는데 공식적인 테크니컬 미팅 이런 데서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만 공식적으로 주니 그건 사실 껍데기 자료예요. 그건 누구나 다 보면은 알 수 있는 자료고 그 숨겨져 있는 노하우가 나중에 이제 그 K2 전차니 뭐 어디 그 개발할 때 써먹을 자료인데 이거는 참 웃기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파트너가 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마다. 동력장치면 한국 쪽에서 온 분은 누구, 상대방 쪽엔 또 누구.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면 사람이 정이 든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공식적인 얘기밖에 못 하다가 사실 내 이런 고민이 있어 하면은 그분들은 옛날 M60이니 M1이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야 있으면 좀 다오 인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그럼 주는데 요걸 주니까 내일 아침에 반납해. 응? 그 자기도 주면서 그 저 윗사람 좀 저 눈치 피해서 주는 거죠. 그 받아왔어. 그 이렇게 두꺼워. 예? 내일 아침엔 줘야 되겠는데 그 여기 같으면 그냥 복사하고 할 텐데 복사를 하면 벌써 그 뭐 복사하는지 보면 알죠. 그게 예. 예? 할 수 없어. 밤새도록 쓰는 거야. 써도 이걸 다 쓰면 바보입니다. 중요한 숫자 나온 거 그것만 한 페이지에 중요한 부분만 서너 줄씩만 쓰고 다 못 쓴 건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야, 근데 좀 다시 한번 빌려다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4개월 있으니까 그 책을 하나 다 쓴 거예요. 그래 놓고 한국에서는 손 묶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업무 실적 보고서를 보낼 때 다 보낸 거라 이게. 같이 응? 껴서요. 그 올 때도 제일 중요한 것만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 바인더가 되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내가 이걸 했었나. 30년 전 자료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이런 어떤 좀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파견단의 활동에도 그렇게 좀 퍽 자유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예, 그 미국 친구들이 처음에는 한국 기술진과 미국 기술진이 같이 한 공동 사무실을 써가지고 같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 서랍을 열면 M1 전차 기술 자료가 나오니까 그걸 같이 꺼내놓고 공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우회층에서 보고는 이러다간 모든 기술이 다 유출이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설계 사무실을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한쪽은 미국 친구들만 일하게 하고 한쪽은 한국 사람들만 일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보안요원 시켜서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못 넘어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또 전화도 이 친구들 나중엔 또 통제도 하고 그 복사기도 통제를 하고 하여튼 경계가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칸막이를 해서 완전 나누고 그다음에 전화기도 통제하고 보고하고 위에 그 상부 승인 받고 전화 서로 통화하게끔 하고 뭐 개인 휴대전화가 없었을 때니까요 그때는 하여튼 그 경계가 점차적으로 계속 아주 심해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측에서 뭐 기술 유출을 막 방해를 해도 지금 열정을 밟고 설계 원리를 보러 간 연구진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선진 기술을 조금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M1 전차 자료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고 또 잠시 이렇게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그걸 복사할 수 있으면 또 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칸막이 후로는 이제 전화로 설계 내용을 묻고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어디나 다 좀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위에 상사들은 뭐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순수한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갖다 주는 자료를 그 내에 있는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를 하니까 또 그것도 감시가 되고 그래서 제 현대에서는 이제 아주 별도로 복사기를 인대해 가지고 결국은 숙소에다가 우리 기술자들이 묵는 숙소에 복사기를 숨겨놓고 거기서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도 국내에서도 제록사하는 데가 많이 여기저기 있지만은 외부에서 했는데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외부에서 했는데 그것까지도 발각이 돼서 그 친구들이 보안 요원들이 이 한국 친구들이 어디 가서 복사를 자꾸 하는구나 하는 게 복사가 돼서 이제 탐지가 돼서 우리 숙소에다 갖다 놓고 이제 복사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또한 설계 검토 회의가 있고 이제 기술 검토 회의가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설계 결과만 발표를 하고 우리는 이제 기술자들이니까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설계 근거를 또 질문하고 또 기술적 질문을 자꾸 반문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위에 친구과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건 계약상 인도 품목이 아니다. 계약서에는 어디까지나 계약 인도 품목에 델리버럴 아이템 목록이 쫙 있습니다. 몇 가지. 계약 인도 품목만 우리는 주도록되어 있고 시제 2대만 주도록되어 있지 여기가 유니버시티가 아니다. 뭐 다 설계를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라고 가르쳐 주라는 계약서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결국 개인적으로 친해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일부러 그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불고기 파티도 하고 또
소프트볼 게임도 한미 간에 그 소프트볼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스킨십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자꾸 얻기도 하고 또 이제 전차 생산 공장이 그 디트로이트에도 있었고 또 라이마라고 그 오하이오에 있는 좀 떨어지는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현대 쪽에서는 이제 생산을 책임져야 될 기술자들이 또 오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전차 생산 공장에 데리고 가면서 각자 그 임무를 전부 부여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니까 너는 이번에 가서 공장 여기를 방문할 텐데 미리 그것도 미 정부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무슨 목적으로 전차 생산 공장을 간다 하는 걸 다 승인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임무를 다 줬기 때문에 누구는 발걸음으로 그 거리를 재고 왜냐하면 전차 생산 공장의 그 레이아웃 전부 장비별 그 배치도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 거죠. 근데 꼭 그 친구들이 에스코트하는 라인만 따라가도록 돼 있는데 가면서 이제 발걸음으로 누구는 재고 누구는 너는 좌측 봐라 너는 우측 봐라 그렇게 하고 또 질문을 안내하는 친구한테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사이에 한 친구는 빨리 저쪽에 가서 장비 규격표 왜냐하면 그 전차 부품 전차를 만드는 장비를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 규격을 알아야 우리가 그 장비를 발주해서 전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별의별 그때마다 많은 전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한국으로 이걸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DHL 그때 당시에 미국에도 이제 그 계속 DHL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페더럴 익스프레스웨이 이제 그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부 박싱을 다 해가지고 테이프 다 완전히 붙여서 가서 보냅니다. 보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보안 요원들이 그걸 전부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고 우리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한번 이렇게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제시 돼가지고 결국 그 담당자 미국 측 그 보안 담당관을 그 문책을 당하고 그러면 DHL로도 못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간헐적으로 몇 개월씩 있다가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그동안 이제 숙소 여기저기 이렇게 감춰놓은 기술 자료들을 귀국편 하는 때 이제 네가 따로 가지고 가라 하고 주면 처음엔 한두 번은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이 친구들이 눈치를 채고 현대 인원들이 나갈 때 공항에서 별도 수색을 합니다. 1차 수색이 아니고 별도 수색을 해서 몸도 수색하고 짐도 별도 수색을 하고 예, 그렇게까지 이 친구들이 통제를 해서 결국 그 후반부에는 그 디트로이트에서 미 워싱턴까지 그 제가 차를 운전을 해서 12시간씩 걸립니다. 12시간씩 운전을 해서 그 워싱턴에 있는 이제 주미 군수 지원단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 외교 행랑이죠. 외교 행랑은 그 친구들이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교 행랑에 부탁을 해서 그 뭐 그걸 현대 전공으로 붙인다고 하면 바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방부 전차 사업단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냥 거기서 국방부 전차 사업단으로 가서 이제 다시 그 현대로 전달이 되는 하여튼 그 한국에 그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그런 정말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끝없는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그 기술진들이 미국 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얻었을 것 같은데 부사장님 어떤 것이 또 가장 크게 우리가 그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게 계약상으로 인도되는 그 기술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실용 시제 전차를 개발할 때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식으로 인도해준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또한 그 개발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이 아니고 개발 기간이 자꾸 시행착오 겪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선행 시에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조립, 시험 평가 이 전 과정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봐왔기 때문에 결국 얻은 것은 전차가 저렇게 설계되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시험 평가돼서 군에 인도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실제 3년 보면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귀국에서도 뭔가는 하여튼 전차를 개발할 수 있겠다,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자신감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생들 많으셨고 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전차는 보병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철조망과 기관총을 무력화하고 전선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운영됐다. 군사작전에서 전차 부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자 전 세계 선진국들 간의 전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됐고 대한민국도 우리 지형에 맞는 전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전차의 설계도는 물론 전차의 구조도 파악하지 못했고 전차를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이 필요한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민국은 해외 전차 공장의 기술진을 파견했고 그들은 걸음걸이로 공장의 규모를 재고 눈대중으로 장비의 성능을 파악하여 전차의 기초 기술을 정리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도 아무도 우리에게 선뜻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 어느 나라는 우리에게 자료를 줘도 결코 전차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무시했고 어느 나라는 훗날 자신들의 무기 수출 시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 그럴수록 국산 전차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했다. 1981년 대한민국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시제품 개발 계약을 맺고 한국 지형에 적합한 전차 개발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 최신형 모델인 미국 M1 전차를 기반으로 시작된 전차 개발 사업. 하지만 개발 중에도 미국은 우리에게 쉽게 기술을 전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에 파견된 우리 기술진들은 미국 기술진에게 빌린 자료들을 밤을 새워가며 손으로 필사해 몰래 본국으로 보내곤 했다. 그렇게 전달받은 기술로 국내 기술진들이 창원에 전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K1 전차는 바로 그곳에서 탄생한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K1의 실용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한영철 부사장님, 이 선행 시제는 미국에서 2대를 제작을 해서 시험 평가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실용 시제는 몇 대를 어디서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까? 예, 실용 시제는 ADD 개발 시험용, DT 기동 시험 화력 시험에서 2대, 그다음에 육군 운영 시험용 전체 3대인데 OT용으로 해서 2대, 또 육군 종합 기술 지원 요소 개발 및 평가용 1대. 그래서 육군의 3대, ADD의 2대, 총 5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처음에 미 측사로부터 받은 도면이 1370여 매가 됩니다. 1370매 정도 되는 자료를 공식으로 받고 파견 기간 동안 습득한 정말 여러 가지 기술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차 생산 공정 기술 자료를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대 창원 공장에 그동안엔 개조만 할 수 있는 전차 공장이었었는데 여기에 신형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이제 건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형 전차는 구형 전차와 달리 구형 전차는 장갑 구조물이었었고 그걸 개조만 잘라서 부분적으로 구조물을 잘라서 개조하는 작업만 했었는데 신형 전차는 처음 장갑 판재부터 새로운 구조물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갑판 구조 차체 용접 공장을 새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조립 공장도 생산 캐파에 따라서 새로 짓고 또 대형 구조물 정밀 가공 공장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었습니다만 이 신형 전차는 전기 장치도 달라지고 또 유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압 장치, 사통 장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조립하고 또 시험할 수 있는 정밀 실험실 또 항온 항습 그런 실험실 그런 것들도 전부 새로 완전히 대폭 증설을 했었죠. 또한 이제 아까 선행 시제 시험 평가 과정에서 부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 GD사에서 제안한 생산 기술 지원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현대 쪽으로 공이 넘어오면서 미 GD사에서
현대에서 생산하는 동안 이러이러한 그 사업 제안을 하겠다, 생산을 지원하겠다 하는 사업 제안서를 아주 이렇게 두껍게 프로포절을 저희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 저희는 원래 그 생산 그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 어떤 공정 설계, 그다음에 뭐 치공구 설계 또는 전문 장비 선정 이런 과정은 저희 기술진들이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80여 명 사이에 다 들어있어서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작업 범위를 다 빼고 이제 각 그 실질적인 그 필요한 분야만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장갑판 특수 용접 분야, 그다음에 각 주요 장치별 조립 및 그 어떤 시험 기술 분야 때문에 이제 그 기비 그 지디사와 그다음에 조효기능품 업체가 있습니다. 조효기능품 업체 그 기술 요원 약 30여 명이 저희 창원 공장에 실용시제 제작 전 기간 동안에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로 있으면서 저희와 같이 실용시제를 제작을 했었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부사장님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선행시제를 만들어서 이제 시험 평가 해본 결과 이제 엔진하고요, 사격 통제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용시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조금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선행시제에서 참 크게 문제됐던 게 엔진이 그 토르크가 모자라서 그 6% 등판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 TCM사의 공랭식 엔진, 미국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우리는 독일 그 MTU사 엔진을 선호했었지만은 미국의 TCM사의 그 공랭식 엔진을 이 친구들이 이제 채택을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결국 그 엔진이 그 화재가 2번이나 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그냥 이 TCM 엔진은 안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서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독일 MTU사 순행식 엔진으로 바꿔갔죠. 바꾸면서 이제 이 설계 그 대체 설계를 전부 다시 설계를 했죠. 그 부분은 대체 설계를 다시 하고 입증 과정을 다시 다 거쳐서 실용 시제를 만들었고, 또 아까 잠깐 언급됐었습니다만은 그 선행 시제 시험 평가 중에 그 전차장 조준경이 이제 EMI, EMC 그 전자파 간섭,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전자파 간섭 문제가 생겨서 편류가 생기고 제대로 그 조준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시동을 하고 나면 그 빨리 이 사격을 해야 되는데 웜업 시간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웜업 시간이 과다가 소요되고, 또 탄도 계산기에서는 이게 가끔 이게 그냥 락합이 돼서 사격 중에 락합이 돼서 컴퓨터가 그냥 나가버린, 이때만 해도 이제 벌써 그 옛날에는 기계식 컴퓨터였지만 이제 전자식 컴퓨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락합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그 개선을 했었죠. 근데 이 개선은 현대 혼자 힘으로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위해서 미국 그 지드사와 추가적인 기술 용역 계약을 또 맺어 가지고 그 선행 시제 때 나왔던 모든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입증을 하고, 또한 가장 전차 설계, 전차 시스템에 대한 기술, 시스템적인 어떤 기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따로 전문 기술자들로서 구성을 시켜놓고 그 친구들한테 맨 아워를 줘서 그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시제 만드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답변을 해다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우리한테 답변을 보내면서 이 답변으로 해가지고 맨아워를 얼마를 썼다 하는 그 보고서를 같이 보내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아무리 80여 명이 가서 선행시제 만들어갈 때 보고 배우고 했지만은 그 전자 시스템적인 근본적인 설계 기술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그 어떤 기술 자문 형태의 그 기술 지원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시제를 만들었습니다. 예, 또 그런 것도 과정이 또 있었었군요.
근데 이제 비록 이제 미국에서 발주한 이제 시제품이었긴 했지만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맏아들 같은 이 전차를 딱 이제 직면했었을 때,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굉장히 어떤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한 분씩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용재 연구원께서는 그 당시 XK1 사업 당시에 ADD 재직하고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때 뭐 기억과 또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그 기술 연수를 가기 전에 100만 불짜리 개념 설계 보고서 이걸 이제 보고 가는데 영어 사전적으로만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나 또 그 현대에 계신 분이나 아마 이해 못하는 용어들 영어 사전 가지고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다 이게 속에다가 다 적어놓고 요건 꼭 물어봐야지 해놓고 기술 연수를 통해서 아 이게 그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얻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직접 그 저 과거에 M1 전차니 M60 전차니 했던 분들하고 이제 그 장기적인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얻은 것이 제일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조남태 단장님은? 네, 저는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한국형 전차가 나무 합판, 이 나무 합판으로 저희 눈앞에 나타난 후 실제 105mm 전차포에 탄이 날아가는 전차, 굉음을 내는 전차가 눈앞에 나타난 것은 1978년 12월 1일 발주해가지고 84년 10월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미국하고 계약한 금액이 탱크만 만드는 게 5,900만 불로 해서 탱크가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거기에 붙어온 것은 미국 크라이슬러사가 설계를 어떻게 했고 설계 개념 다음에 자기들이 시험한 시험평가 결과 첨부해서 저희한테 왔어요.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것은 합동 시험평가 지시를 내렸어요. 사업기간을 가능하면 빨리 단축시켜라. 그러려고 그러면은 각자 해야 될 시험을 통합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국방부의 전차개발사업단의 시험평가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시험평가팀, 그다음에 그때는 품관소의 품질기술평가팀, 그다음에 육군의 방어력 생존성 시험평가팀 해가지고 뭐 요새 쉽게 많이 쓰는 TFT, 스페셜 타스크 포스라고 그러죠. 특별 시험평가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시험한 시험 결과가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겸 실제 한국 작전 환경에 이게 맞는 전차인가에 대한 군사 규격에 의한 기술 시험과 환경 시험을 같이 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불난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신문에서도 그 불났다, 엔진이 늘어붙었다. 그거 당연히 늘어붙고 불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엔진이 늘어붙고 불이 안 난다라고 그러면은 신도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신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전차는 불나요. 그러니까 그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럼 불만 나면은 불난 것으로 끝났을까요? 불나서 그 전차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궁금하시죠? 엔진은 불났으면 그 엔진실 다 부서져서 탱크를 다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불이 그러면은 화재가 나면은 대형 화재냐? 피해가 얼마냐? 복구는 금방 됐느냐? 사람은 안 상했느냐? 그래? 엔진실에서 불이 났는데 탄약을 실어 놓은 포탑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운전병은 어떻게 무슨 화재 결과에 의한 영향과 어떤 대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시험평가입니다. 화재를 일부러 내서라도 시험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일부러 화제를 내서라도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엔진실 화재 진압 시스템이에요. 0.8초에 감지해서 1, 2초에 불을 확 껐느냐 못 껐느냐. 만약에 못 껐다 그러면은 그 119가 와서 불 꺼주지 않습니다. 전차나 장갑차나 자주포에서 불이 나면은 드라이버서부터, 그죠? 운전병서부터 탄약수, 사수 나오면서 해치는 무조건 닫아야 돼요. 공기를 차단해야 되니까 나오면서 해치를 닫고 속된 말로 톡 깨야 돼요. 톡 깨야 돼요. 그 불은 어떡하라고? 불은 자동적으로 끄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희가. 예? 엔진실 따로, 승무원실 따로, 포탑실 따로 전부 불의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는 화재 진압 시스템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운전병은 우선 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불이 꺼졌어요. 그럼 그때 가서 열어보면 엔진이 소실됐다. 그러면 정비 불러야 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시동 걸면 또 걸려요. 또 걸리고 갑니다. 또 가다가 또 불나요. 그런데 먼저 화재 진압하느라고 다 소화기가 썼기 때문에 그때 불나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를 재충진하고 점검할 거를 다 하고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현장에서 확인해서 피드백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불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사격을 하다가 막 흔들리고 다음에 겨울철에 뿌옇게 스노 현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모니터에 바락하고 말이죠. 해서 타켓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을 발견을 해서 내 실력으로 단기간 내에 정비가 가능하냐 안 하냐 요것도 시간을 체크해서 시험평가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사고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야만이 그것이 축적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에서 전차 시험평가를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거를 얻은 게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까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고 일으킨 거 있잖아요. 미국 CIA, FBI에서 지금 말씀 좀 조금 외람되지만요. 단장님 지금 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K1 전차를 처음 대면했었을 때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 속에 80명, 30명, 40명의 4, 5년 불평등 MOU 그런 거를 전부 그게 극복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시험 평가에 의거해서 MOU가 잘못됐다 다 의미 없는 얘기다. 미국에 가서 고생하고 기술 획득하는데 그 의미가 없다. 단지 현재 내 눈앞에 나와 있는 탱크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결함을 찾아낼 것이냐. 숨어있는 결함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K1 전차, 한국형 전차뿐만이 아니고 K2, K3 전차를 우리가 독자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차 개발은 시제 시험 평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 부장님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85년 이제 11월에 돼서 5대 이제 지룡 시제가 완성이 돼서 차원 공장에서 이제 이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이 방위 사업사에서 굉장히 이제 벅찬 일이기도 하고요. 또 당시 그 시제 탱크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또 굉장히 좀 감회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희 기술자들은 좀 단순하긴 합니다. 그 VIP를 모시고 이제 출고식에서 전차 시범을 보이고 또 각종 그 자세 여러 가지 전차의 그 특성 자세들을 전부 시범을 보여서 그 성공적으로 딱 그 끝나는 순간이 이제 그 실제 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그 화이날이니까요. 그거 이제 끝나자마자 정말 이제 살았다. 그다음에 이젠 전차가 됐다
하는 그것 때문에 좀 거기에 참여했던 기술진들, 그다음에 작업자들 정말 눈시를 적시면서 전부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그 참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쫓기면서 밤낮 고생했던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또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서 정말 고생 생각했던 그 어려웠던 생각 순간 그 난감했던 순간들도 지나가고 근데 이제 실제 다 끝나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도 신형 전차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옆에 그 미국 기술진들이 잔뜩 또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이. 이 친구들한테 이제 정말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봐라. 전차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순간에 이제 참 지금도 기억이 나곤 합니다. 예. 봐라. 우리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시간 전체 진행하면서 정말 핵심적 가장 이제 이 말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말씀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발전은 인내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감수한 나라만이 그 다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 K1 개발사 나머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